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신생의 희곡 토막입니다. 네, 여러분 토막을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공주 석장리로 기억이 됩니다. 거기서 만난 구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뭐 이런 집이 대체로 토막입니다. 토막. 자, 요즘도 이런 토막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능한 왕과 기득권 세력 때문에 무덤, 지옥 같은 토막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국어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능한 왕과 기득권 세력 때문에 무덤, 지옥 같은 토막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의 고통.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 유치진 토막 해설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중국 땅으로 가려다가 명나라의 겁으로 의주에 머물렀습니다. 이순신과 의병들 덕분에 한양으로 돌아와서는 일본의 김한전술에 속아 이순신을 고문했습니다. 게다가 뛰어난 활약을 했던 의병장도 죽이고 자기 아들조차 시기하여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죽지 않았다면 무능한 관료들에 의해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도 그보다 더했습니다. 우유부단한 고종은 나라를 일본에 헌납했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방을 맞았지만 일제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제에 충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백성들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염상섭 만세전. 대한제국 슬픈 역사 속 출생을 기록한 유치진의 동생 유치환의 출생기가 있습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 토막이라는 상징적 공간과 두 농민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 우리 농민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사실주의 경향의 희곡입니다. 사실주의는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담았다는 뜻이죠. 이 작품의 한 축인 경선네 가족은 소작농으로 어렵게 살다가 땅과 토막을 잃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며 결국 고향을 떠납니다. 또 다른 축인 명선의 가족 또한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일본으로 돈벌이를 간 장남 명수만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비참한 현실은 병자인 명서,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는 명서의 처, 일제에 저항하는 명수, 유랑민인 경선의 가족 등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특히 명수가 백골로 돌아오면서 명선의 가족의 소망이 좌절되는 결말은 현실의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설정으로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대한 강렬한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가난한 농민인 명서와 그 가족은 음산한 토막에서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일본에 돈 벌러 간 아들 명수에게 큰 기대를 걸지만 명수가 해방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게다가 명수가 종신형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명서전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끝내 명수의 백골이 담긴 상자가 도착하자 모두 절규합니다. 명수의 딸 금녀는 일제에 저항했던 오빠의 명수의 의지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신하며 부모를 위로합니다. 한눈에 보기입니다. 토막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입니다. 토막은 일제의 수탈로
가난에 시달리던 당시 농촌과 우리 민족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또 명선의 처지죠. 우리 민족의 이를 통해서 또 명서의 처지는 바로 우리 민족의 처지를 뜻합니다. 명수의 해방운동, 일제에 대한 조선의 민주투쟁이죠. 조선민중의 투쟁입니다. 조선민중의 투쟁이고요. 명수의 죽음은 독립에 대한 희망의 좌절이죠. 금녀의 마지막 대사, 이렇지만 명수의 뜻이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와 희망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서, 늙고 가난하고 병든 가장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울분과 저항의 절규를 터뜨리지만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서 먹고 살지도 못하는데 이런 의지를 갖기도 좀 쉽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서처 생활력이 강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아들에 대한 비극적 소식을 듣고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킵니다. 금녀, 법사등이로 아픈 명수의 딸입니다. 오빠의 명수의 행동에 공감하면서 의지를 잃지 않고자 합니다. 명수, 명수의 아들입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고 결국 백골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3조, 명서 가족의 이웃인데요. 돈을 벌러 일본으로 건너가는 청년인데요. 명수의 소식을 전해주기로 명서 가족에 약속했고 결국 명수의 백골을 보내게 됩니다. 부장은 마을의 이장으로 명선에게 명수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전달하여 주는 인물입니다. 명수 같은 사람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해서 가난한 집안을 팽개치고 호강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자, 전개 내용 전개입니다. 1막 막이 열리면 문자 그대로 오두막집이 나오고 거기에 명서의 처가 남편을 나무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남편 명서는 일본으로 건너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중입니다. 마침 3조라는 독립 청년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인편에 역시 일본에 건너가 있는 아들에게 사연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편지가 며칠 걸려도 완성되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글 잘 쓰지만 당신은 글쓰기 어려웠겠죠. 이에 명서의 처가 남편에게 탁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꿈을 댑니다. 그러는 동안 3조는 길 떠날 채비를 다 한 차림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아들에게 쓰는 편지를 다 써서 보내기에는 틀린 셈입니다. 부득이 명서일가는 아들에게 전할 사연을 말로 합니다. 그 내용은 대충 아들한테 곧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말들입니다. 본문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돈이라도 붙이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었습니다. 그 숨통을 아들을 통해 열어보고자는 속셈들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한편 이웃에 사는 경선과 경선처는 장리쌀, 이자를 많이 주는 살이죠. 몇 가마니를 구워다 먹은 것 때문에 집행이 들어와 집을 빼앗깁니다. 이어 구장이 등장하여 명수의 기사가 실려있는 신문지를 내밉니다. 구장은 명수가 잡혀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명서와 명서의 처는 물론 그 까닭을 묻습니다. 구장은 그 제목이 해방운동을 했다는 것이라고 알리며 명수와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인 태도로 보입니다. 명서 일가는 물론 그걸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면서 구장에게 불길한 소식을 가져왔다고 화를 냅니다. 구장도 화가 나고 전의꾼이가 없어서 퇴장해 버립니다. 명서도 불길한 생각에 넋을 잃습니다. 2막입니다. 이웃집 여자가 등장하여 경선과 경선의 처가 동네를 떠난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을 보내는 명선의 심정도 참담합니다. 그런 동안에 명서의 처는 벼랑과 명수가 올 것이라고 불을 밝히고 머리를 빗는 등 정신 이상의 증상을 보입니다. 오랜 가난에 아들 명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긴장이 겹친 탓입니다. 그때 밖에서 우체부가 나타납니다.
부채비는 소포를 전합니다. 그 소포는 명순의 일가가 목이 빠져라고 기다린 아들 명수가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삼조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펴보는 그들은 매우 놀랍니다. 거기에는 백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괴짝에 쓰인 글자가 눈에 띕니다. 최명수의 백골. 결국 명수는 그들이 하늘같이 믿는 명선의 일가 앞에 백골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본 명수와 명수처는 거의 실신 상태에 이르고 금녀는 죽은 오빠의 영혼이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위로하며 막이 내립니다. 자, 감상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블로그에 요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게 나을 것 같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희곡이고 장막극, 비극, 사실주의극입니다. 사실적이고 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비판이 있으면 당연히 고발하겠죠. 현실 고발적입니다. 주제는 일제강점기 황폐한 농촌 현실과 그로 인한 가족의 비극이고요.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 고발입니다. 특징입니다. 배경은 시간적 배경으로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고, 공간은 가난한 명서 가족의 토막입니다. 이 곡은 대사와 지시문을 통해 인물들의 정서를 드러내고 사건이 전개됩니다. 토막이라는 상징적 배경을 설정하여 당대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막이라는 어두운 공간을 통해서 참담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죠. 바람 소리 등 효과음을 통해 상황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 궁핍한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었습니다. 명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경선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투리 사용으로 사실감, 생동감을 주고 있고요.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